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임차인은 확실한 임차인이겠지? 전입세대에 나오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전입신고가 있으면 낙찰자가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을 판단할 때 전입신고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입신고만 믿으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경매에서 임차인을 볼 때 전입신고 외에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문장은 이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출발점일 뿐 결론은 실제 점유와 증거로 내려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가 왜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쉽게 말해 낙찰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볼 때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위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입신고가 있다는 사실만 보고 이 임차인은 무조건 실제 임차인이다 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행정상 주소를 옮긴 기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그 거주의 경위와 임대차 관계가 정상적인지는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전입신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입신고가 있어도 보증금 지급이 불분명하면 의심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전입신고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상적인 임대차라면 계약이 있고 보증금이 있고 그 보증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돈의 출처는 무엇인지, 영수증이나 금융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금액인데도 돈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보증금 지급 자료가 약하다면 그 임대차의 실질을 더 깊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입신고가 경매 직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직전, 압류나 가압류 직전,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시점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날짜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 시점에 전입했는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았는지, 계약은 언제 체결되었는지, 보증금은 언제 지급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중요하지만 그 날짜가 만들어진 배경도 중요합니다. 넷째, 생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라면 일정한 생활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관리비, 전기수도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주변 진술, 내부 생활용품, 출입 흔적 등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임차인 정보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있는데 생활 흔적이 거의 없다면 실제 점유가 있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생활 흔적, 보증금 흐름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전입신고는 말소기준 권리와 함께 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지
뒤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판단은 전입신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소기준 원리,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 실제 점유, 보증금 흐름을 함께 보는 과정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전입신고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임차인의 실질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전입신고가 있으니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있어도 그 임차인이 후순위인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고 단순한 확인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전입신고 하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내려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만으로 판단을 끝내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는가?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가? 계약 시점이 자연스러운가? 생활 흔적이 있는가? 말소기준 원리보다 전입일자가 앞서는가? 배당 요구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입신고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실제 점유, 보증금 흐름, 생활 흔적, 말소기준 권리와의 선후관계를 종합해서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권리관계와 임차인 위험을 읽는 공부입니다. 전입신고 하나만 보고 안심하지도 말고 전입신고 하나만 보고 무조건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증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경매 주제나 헷갈리는 임차인 판단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